대표님, 네. 마케팅 다 필요 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죠. 저는 마케팅 잘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편인데. 네. 외식업도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주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면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음식점은 그게 이제 음식으로 가치를 주는 건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난 거죠. 음식만으로는 만족을 줄 수 없고, 음식만으로는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먹었다가 안 되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음식 외에 모든 게 더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케팅을 해도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식당이 예전에 어떤 등가 교환 방식의 어떤 판매가 아니다. 가치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네. 그런 거 없이는 마케팅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인스타든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어디든 봐도 사람들이 그 메뉴를 사진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보면, 그 음식을 빼고도 뭐 응대도 있을 수 있고 직원 관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가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님께서 네, 저는 확실하게 마케팅파가 아니에요. 저는 마케팅파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제목의 콘텐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적인 영업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워크인 손님을 많이 노리는 핫플에서 장사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마케팅이 더 중요하지만, 창업이 주택가나 이제 이런 아파트 상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어찌됐든 새로 생기는 손님들이 오거든요. 그때 그 손님들한테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뭐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지, 그 메시지가 충분히 내용이 튼튼한지, 진정한 바이럴은 먹고 간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사실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의 내부 마케팅은 먼저 조금 선행돼야, 물론 뭐 구전으로 전해지고 바이럴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온라인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왔던 사람들이 네이버 같은 데다가 리뷰를 남겨준다거나 100명 중에 1명만 남겨줘도 되거든요. 그 모든 작업의 최종에는 손님의 만족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얼만큼 나오는 매장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최근 특히나 더 사람 구하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무할 때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고 비전이 있고, 끝나고 내가 여자친구랑 여기 와서 다시 데이트를 하고 싶을 정도의 매장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는 내가 봐도 깨끗해. 내가 봐도 사장이 소신이 있고 손님을 응대할 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한테도 되게 인간적으로 대해줘. 야, 와, 우리 매장 맛있고 좋아. 내가 지원과 서비스를 줄게. 사실은 내부자가 이렇게 보증을 서는 식당이라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체험단과 이런 것들의 역할이 사실은 이거를 온라인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역 로컬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바들이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정말 색달랐거든요. 그 사장님은 무조건 알바를 채용하면 그 주말이든 알바가 쉬는 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됐다 아빠가 됐다 아니면 형제가 됐든.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각이랑 결근이랑 근무 태도가 아예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분의 노하우죠. 와, 이분 진짜 잘하는 거다. 그죠. 진짜 진심으로 그걸 느꼈어요. 모래 위에 짓는 거냐, 콘크리트 바닥 위에 건물을 짓느냐는 내부 마케팅이 이루어질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우리가 바닥을 잘 다져놓으면 어떤 직원이 와도 계속 쌓여서 우리의 층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마케팅 필요 없다라기보단 마케팅에 너무 주안점을 두다 보면, 야, 이거 인스타에서 이거 사진으로 예쁘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나 만들 수 있어. 인스타 팔로우 몇 명이야? 올리고 너 친구 부르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남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안 팔려. 메뉴 이거 마카롱 이거 몇 개만 만들 줄 아는, 또 갑자기 신메뉴를 해야 돼. 그럼 그때 돼서 진짜 창업 준비 시작하는 거야. 이제서야. 무기가 없는 거야. 외부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식당의 어떤 본질론으로 보자면 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본질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좀 많이 느낍니다. 마케팅은 저는 장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케팅으로 먼저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고객들이 다시 와서 만족을 못하면 이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케팅에 돈을 요번에 안 써서 손님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또 쓰고. 이제 장어를 파는 사장님이신데 그 집이 그 골목의 1등이거든요. 근데 그 집만 인스타 마케팅을 안 해요. 그분은 흔히 이제 내부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장어를 대주시는 분들이랑도 되게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요. 손님 외에 다른 자기랑 연관된, 사업적으로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신뢰를 쌓고 있으니까 장어를 저 집에 조그만 거 갖다 줄 거, 이 집 거 먼저 큰 거 가서 이 집 먼저 갖다 주고 나머지 갖다 주고, 그리고 직원이 알바가 빵꾸가 나면 직원의 친구를 자기가 메꿔줘요. 이 사장님도 처음 보는 애인데 그래 너가 우리 친구구나, 밥 많이 먹고 또 이래 이러면서 되게 친근하게 지내고, 이게 되게
선순환도 잘 굴러가는 거예요. 마케팅할 필요를 못 느껴요. 이게 대표님 이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네.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의견이 양분화됐었어요. 주류상에 배달 오시는 분한테 음료수 하나 주거나 무언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되게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네. 해본 사람만 안다.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또 한 분은 주류상 알바보다는 부장이랑 상무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약간 이런 다른 의견도 주신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거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권 대표님 최근에 내신 책에서도 나오는 이제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에 주는 거 잘하는 사람, 받는 거 잘하는 사람, 이제 매칭을 잘 시킨 사람 얘기에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사에선 기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버라는 게 우리 가게에 있는 무슨 돈을 주거나 가게의 뿌리 기둥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작은 노력으로 이 친구의 니즈를 채워주는 그 센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원들이나 자주 오는 손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지랖이라고 하죠. 뭐 그 손님이 오늘 왔는데 쇼핑백을 들고 왔는데 그쪽 약간 꽃한 소리가 보여. 혹시 오늘 뭐 좋은 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슨 날이에요? 이러면 그러면서 서비스 하나 주는데 그걸 꼭 비싼 걸 줘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 사람들은 이 관계의 형성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사실 배 대표님이 결혼을 하시게 된 계기도 접객이랑 응대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 대표님이 어떻게 하다가 결혼했는데 무슨 그 강을 건너게 된 거죠. 접객이랑 응대가 나와? 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맥주집에서 짬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술 먹고 나가면 일이 바쁘고 손님이 많은데 항상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선발. 그냥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문을 열어줘요. 대박이다. 저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래서 촌놈한테는 함부로 손도 흔들어주지 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었으면 그걸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형수님은 완벽한 고급 인력에 속해요. 만약에 제가 형수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진짜 이건 더블 시급이에요, 진짜. 따따블식으로 네. 따따블식.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다가 상담한 거를 얘기하면 아니 남의 돈을 받는데 왜 그렇게 해? 확실히 기버 마인드가 또 있으신 거예요. 네. 통찰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 책에다가 이제 제 와이프 이야기도 써놨는데 이거. 직업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와이프는 2배, 3배로 돌려줘요. 제 와이프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뼈를 갈아서 그거를 돌려주려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너무 생생하게 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그 와이프 이야기를 좀 많이 적어놨는데 배웠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장사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기버 마인드가 일단 시초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버를 하라고 하면 야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나 더 퍼줘야 되냐, 나 박리담에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음식점을 하시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교육 쪽에서 고객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 잘하고 깍듯하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르죠. 고객이랑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뭔가 비싼 걸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할까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저는 기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왔는데 갈 때 사탕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깃집이었는데 50대 이쪽의 어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돼지 껍데기 이렇게 초벌된 거 진공팩에서 집에서 후라이팬에 데워 드세요. 돈 안 들이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이 사람이 뭐가 더 있으면 더 행복할까? 그렇게 되면 뭘 주는 건 솔직히 그러니까 크게 관계는 없죠. 영리한 기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영리한 기버.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 미팅을 했던 대표님도 마케팅 전문가시고 마케팅으로 사업체를 크게 키우셔서 이미 성공의 반열에 오르셨고 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케팅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외식업이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외주를 받아서 하시는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단단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한 갈증이 네. 조금 있으시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외부 이런 마케팅비만 투여해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들을 보면서 좀 피로감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이런 수를 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 외식업은 1차원의 서비스 사업이라서 말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손님이 오고 가게 상태가 이러면 이런 손님이 오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직원이 저러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초를 만들어내는 건 대표의 마인드랑 말투랑 인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말을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존댓말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존댓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친절해도 되죠. 근데 친절하지만 착착 감기는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올리브 땡 그 알바들 흉내내는 것처럼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약간 저 이거 멀리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누구도 대상이 없고 목적어가 없는 서비스잖아요. 사실 그런 응대는 대답도 하기 싫고 나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특히 외식업은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앉았고 물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메인 음식이 나오고 먹고 나갈 때까지.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영혼 없는 서비스가 돼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들리시면은 제 책을 보니까 감성연어집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에게 처음에 의뢰를 주셨을 때는 핫한 메뉴도 좀 만들고 새로운 메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출도 좀 올리고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본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분들이 고객이랑 교감을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주자가 핵심이었고 솔직히 메뉴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고객이랑 직접 응대를 하고 서비스를 그 자리에서 눈높이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핵심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매출이 오르고 고객층이 바뀌고 만족도가 높아진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MOT의 구조를 바꾼 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성공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구미의 낭만쭈꾸미라는 매장을 갔었는데 대표님께서는 60번의 MOT를 일부러 만드셨더라고요. 매뉴얼을. 한 번 딱 손님이 오면 쭈꾸미다 보니까 철판에다 뽑고 해야 되잖아요. 60번의 접점을 해야 돼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 브랜드가 잘 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60번을 아예 없애고 5번으로 줄이셨어요. 서빙 로봇을 도입을 하시면서 정답은 없지만 마케팅은 사실 다가 아니다. 내부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에 입각한 접객이랑 응대가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접점을 저희가 기획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장사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접점이 없는데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고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매장의 위치나 메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님한테 직접 가야 되고 먹는 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메뉴랑 위치에 있다면 접점은 자연스럽게 기획하지 않아도 생기겠죠. 작은 말 한마디가 사실 중요한데 그걸 못해서 큰돈 들이고도 장사를 말아드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미소 교육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소 교육을 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사장님들이. 근데 미소도 이게 방법이 있는데 미소도 지으면서 눈도 동공이 좀 커져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눈도 커지고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를 약간 외모에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주름을 생기게 하는 미소를 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웃는 거를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진짜 그 사소한 부분에서 어떤 그 재방문율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와 겪는 어떻게 보면 트러블 아닌 트러블인데 이 매장이 내 음식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실제로 정말 음식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데 음식점 장사의 음식은 제가 봤을 땐 많이 봐야 30%예요. 그러면 배 대표님 월 이제 억 단위 매출을 내시는 그 물회집이 있는데 레시피가 사장님만 알고 계세요. 물회가 맛있어서 물론 뭐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님의 어떤 이론에 근거하자면 사실 30-40% 내외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마인드를 바꿔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인드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매장만 좀 내실을 갖춰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한 개의 매장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프랜차이즈거나 사업이 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펼칠 때는 무조건 이거에 힘을 빼야 돼요. 이게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직영 사업을 한다거나 신선한 회를 써서 뭐 숙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선한 원물을 취급하는 것 매장을 늘리는 데는 확장에 분명히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공하는 데 이 사람의 스킬이 필요하면 아무리 좋은 고기나 생선을 갖다가 써도 매장이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많이 펼티리는 프랜차이즈들 보면 대부분 그 집만의 소스들을 갖고 있고 자극적이고 그 매장 하나를 잘 하시겠다고 하시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죠. 그냥 그 마인드 그대로. 사업 방향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지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장사가 안 되면 신메뉴를 넣어볼까? 어디서 레시피를 사볼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메뉴를 늘리지 말고 응대 시간을 늘려라. 장사가 안 되는 건 메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응대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 말인즉 약간 접점을 좀 늘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테리어들이 대부분 주방이 매장의 제일 뒤쪽으로 셋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주 직원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입구에서 제일 멀리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입구에서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접점이
4-5개 이상 생겨요.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기 전부터 밖에 날씨가 어떤지, 이 사람이 지금 더운데 들어온 건지 그렇죠. 추운데 들어온 건지, 우산을 들고 왔는지, 허기져 보이는지, 커플인지, 이 몇 걸음 안에 내가 생각하고 느낄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기민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파악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나라 말 중에 마중이랑 배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반가움과 배웅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련함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 매장에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테리어 구조가 주방이 뒤로 셋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뒤로 숨어버려요. 이거를 앞으로 꺼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사실 또 주방 직원은 응대하고는 자기 본인은 거리가 네, 멀다라는 네, 생각 네. 때문에 뭐 화장실 가거나 담배 피러 갈 때도 사실 손님들하고 눈길 하나 주질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휴게소에서 일을 하실 때 주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휴게소에 가끔씩 놀러를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휴게소에서 화장실 갈 때 손님 테이블을 지나가잖아요. 다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는 손님한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엄마 인사도 안 받는데 뭐하러 인사를 해. 그게 아니야. 저는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의미가 뭔지. 나중에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와 엄청난 걸 하고 계셨던 거죠. 소름이 돋으면서 나 우리 엄마한테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이번 콘텐츠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점사에서 음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제가 셰프 출신이고 음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마케팅을 제가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그걸로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뉴를 늘리지 말고 응대 시간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고객 접점을 줄여야 되는 지금 어떤 시기이긴 맞거든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 채용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매장들이 많아요. 오히려 접점을 더 늘리는 게 매출이나 뭐 장기적인 사업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마케팅보다는 MOT의 어떤 접점을 더 늘리자.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